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윤석열이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댔습니다. 절대로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윤석열을 탄핵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즉각 하야할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야를 못합니다. 저거 마누라 때문입니다. 어제의 비상계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저거 마누라를 단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제 탄핵에서 포고령 제1호, 여러분, 1호의 1항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한다죠. 여러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할 조건은 민법, 헌법, 형법, 상법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계엄법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계엄법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어떤 법원과 정부의 권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이 틀어준다는 거죠. 어디에도 입법의 권한을 담당하는 입법부, 국회의 권한을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한다라고 하는 이 조항은 위헌적인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3 사태에서 12월 3일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반역 사건에서 가장 포악했던 것은 계엄군이 말 그대로 국회를 여기 공격했다는 겁니다. 형법 제87조 내란죄, 여러분, 형법입니다. 형법, 윤석열이 검사로서 일평생을 다루었던 형법에 내란죄 제1호, 형법 제87조,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이거 뭐예요? 국회, 지방의회, 정당, 이걸 뭐라 그래? 입법부,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맞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 여기에서 내란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윤석열이 위헌이냐? 윤석열의 어제 비상계엄이 왜 위헌이냐? 그리고 왜 내란죄를 적용해야 되느냐? 계엄령을 선포하는 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 아니냐라고 오늘 제가 단골 카페에서 어떤 유권자분 한 분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니까 그제서야 라고 납득을 하더고. 자, 보십시오. 그러면 처벌은 뭐냐? 자,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어느한 목적으로 무엇을 일으킨 죄, 그러면은 그 처벌은 무엇인가? 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내란죄로 처벌한다. 무어한 것을 목적으로 일으켰을 때는 뭐로 처벌한다. 그러니까 뭐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한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 그러면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느냐? 우두머리는 사형! 아시겠어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 사형과 무기징역이 여러분 처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윤석열! 국방부 장관 김용현! 그 다음에 육군참모총장 겸 6시간 동안
불법적인 계엄사령부의 사령관을 했던 육참총장 박안수,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그리고 어떻게 돼? 여기 김거리, 그리고 또 국회의원 50여 명을 데리고 당사, 여의도 당사, 국회가 아닌 당사. 자, 자기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 입법부인 국회가 지금 계엄군에 짓밟히고 있는데 버젓이 지는 짓밟히는 동안 여의도 당사로 가서 대기하고 있었던 추경! 이들이 모두 내란죄를 일으킨 우두머리들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는 뭐 대통령이라는 말도 쓰기 싫어. 그냥 윤석열의 비상계엄 판단 근거, 국회의 22건의 연쇄적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 민주당 예상삭감 및 내년도 감행 예산안 예결위 단독 처리,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뉴스원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에라이 나쁜 놈 자식아. 이거를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대는, 어제 총칼을 들이댔잖아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인 국회를 향해서 총칼을 들이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야육당 대표가, 야육당, 여기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그리고 여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여기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여기에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당 의원, 여기 김용민 어떻게 돼요?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탄핵 절차가 바로 시작됐습니다.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이죠. 윤석열 탄핵 절차 시작한 민주, 계엄령 가담자 김용현, 이상민 내란죄로 단죄하겠다. 자,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신 분이 많아서 제가 정확하게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오늘이죠. 오후 2시 40분 대통령 탄핵안이 의안과에 접수가 됐습니다. 12월 5일 새벽 0시 02분 조금 있다가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됩니다. 국회의장에 보고되고 대통령 탄핵안이기 때문에 하루 혹은 72시간 이내에 처리한다. 단 24시간 이내에는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안이라는 건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월 6일 00시 02분 이후, 그러니까 72시간 이내에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이 돼야 됩니다. 조건은 국회 300명 중 200명 이상, 자, 탄핵 소추에 어떻게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200석 이상. 그렇게 되면 탄핵안 가결 시에 즉시 대통령 6개월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즉시 심리를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법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가 돼야 돼. 근데 요새는 이메일로 다 접수되기 때문에 금방 접수돼요. 6개월 동안 저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에 전쟁을 일으키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 계엄령도 했는데 뭘 못해요? 저런 평생을 검사로 산 사람이 형법의 기본도 모르는, 형법 제87조의
기본도 모르는 행동을 했는데, 국회를 마비시키는 이런 행동을 했는데, 저거 마누라 특검을 안 가려고, 명태균이가 황금폰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서울의 소리를 압수수색하는데 모자라서 어떻게 돼? 비상계엄까지 선포하는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탄핵안은 이렇게 제공됩니다. 제가 몸도 좀 안 좋고 해서 될 수 있으면 흥분을 안 하려고 했는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 사태에 제가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 12월 14일에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이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EU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일본이 벌써 스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취소한다 그랬죠. 이시바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시바 수상도. 이런 식으로 국가의 신용도를 계속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으로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임기 단축이 개헌 이런 거 필요 없어. 즉각 하야하든지 아니면 즉각 탄핵을 시키고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오늘 밤에도 또 비상계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저도 12월 6일 새벽 00시 02분부터 12월 6일 하루 동안에는 12월 5일부터 6일 이거는 정말 일손이 손에 안 잡힐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도 단행한 최악의 윤석열의 실수, 최악의 잘못, 비상계엄령을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비상계엄령을 막아냈습니다. 장갑차가 국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비상계엄군하고 계엄군이 국회 안으로 들어와 있었죠. 장갑차가 들어왔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장갑차를 막았어요. 그래서 장갑차와 연동한 특수군의 그 707 사단의 모든 경거망동과 준동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 덕분입니다. 제가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윤석열을 쫓아냅시다. 확실하게 쫓아냅시다. 여러분, 이상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